자,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소주제입니다. 왜 이리 음반 판매량이 늘었을까?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분석들 하시죠.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팬덤이 덕질의 요소가 줄었다는 거죠. 콘서트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주머니는 쌓여가는데 덕질은 해야 되겠고, 그냥 앨범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맞기는 한데, 또, 막, 무작정 이렇게만 보기에는 전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코로나 사실은 팬 사인회가 있기 때문에 또 앨범을 사는 경향도 있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예. 근데 그 팬 사인회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아주 소규모나 할지 몰라도 안 되고 뭐 그나마 그것 좀 메꿔보려고 영상 통화라는 걸 넣기도 했지만은 근데 어쨌든 팬 사인회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다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는 거는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마이너스 요인도 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 이유가 제일 크겠죠. 해외 팬덤이 그냥 케이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방탄이 정말 잘했다. 방탄이 진짜 최고다라는 건데 BTS가 워낙에나 이렇게 막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약했던 서구권까지도 굉장히 뭐 커져 나가니까 아 이제 한국에서는 팬덤 이런 거 이제 팬이 되려면 앨범도 사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케이팝의 팬들도 아 그래 나도 앨범을 사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티스트도 방탄처럼 크게 키우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건 요 세 번째 이유예요. 더 이상 CJ가 프로듀스 101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흡입해 가던 국내 팬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보이그룹을 한번 볼게요. 이제 그 CJ 프듀 그룹의 특징이 이게 사실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팬덤은 별로 못 붙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활동 기간이 길어야지 해외 팬덤이 붙을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해외에 좀 인사도 다니고 투어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국내 상당히 뭐 국내에서는 인기 어마어마하고 특히나 또 더더군다나 국내에서 방송 이런 거 집중해서 나오니까 사실 CJ에서 프로젝트 그룹이 나오면 국내 팬덤은 휩쓸어 갔었거든요. 워너원 보시면은 17년도 8월에 첫 앨범 나오고 3개월마다 앨범을 냅니다. 18년 11월에 마지막 앨범 내고 이제 연말에 공연하고서는 해체 선언을 하죠. 79만, 80만 장, 67만 장, 83만 장, 64만 장, 73만 장을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70만 명 이상의 팬덤을 70만 명까지는 아니겠죠. 한 사람 여러 개 사니까는 수십만의 국내 팬덤을 CJ가 가져갔던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즈원하고 그 다음에 엑스원 했죠. 엑스원이 사실은 좀 안 됐죠. 제 데뷔 딱 하고 19년 8월 달에 20년 1월 달에 조작 파문 해가지고서는 뭐 해체합니다. 원래는 더 길게 이제 워너원보다 더 길게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앨범이 나왔을 때부터 이건 주작 그룹이다. 그래갖고서 이런 노이즈가 생기면 사실은 팬덤이 또 안 붙거든요. 그런 데다가 언제 이게 이때부터 이미 더 이상 CJ에서 활동을 안 시킨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5만 장이 팔렸었어요. 사실 이제 원어원부터 해서 X1이 해체하는 2017년 여름부터요. 2020년 1월까지 다른 회사들 중에서 국내 연예기획사 중에서 성장하는 보이그룹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몇몇 이제 방탄이나 이렇게 되게 기존부터 자리 잡았던 그룹들을 제외하면 신규로 냈던 그룹 중에서는 성장이 굉장히 정체가 돼요. 국내 팬덤이. 해외만 좀 늘고. 오로지 제가 볼 땐 그건 CJ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뭐야 엔하이픈도 나왔는데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86번가 의견 틀린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엔하이픈은 하이브하고 내가지고서 국내에서 사실 시청률은 낮았고 완전히 이제 해외 진출을 보고 노려서 만든 거죠. 이 엔하이픈도 진짜 CJ 잘합니다. 45만 장, 52만 장 지금 2개 앨범 나왔는데 이만큼 팔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모두의 관심사는 X1 이후에 누가 이 파일을 가져갈 것인가 였습니다. 누가 이 파일을 가져갈 것인가 였었고 이제 그 결과 나왔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19년도부터 해서 요 기간 동안 보시면은 막 되게 늘어난 데가 없어요. 뭐 전달에 팔던 정도 팔고 이랬는데 1월 달에
1분기에 예를 들어 뭐 NCT나 이런 데들은 크게 급증을 했었고, 그 뒤에도 보시면은 이 평균 요긴함 숫자를 보시면은 20년도 한 2Q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커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은 그래요. 요번 CJ에서 더 이상 국내에서 그 프로듀스 시리즈를 하지 않으면서 보이그룹 쪽에서 가장 수혜를 본 기존의, 그러니까 소위 이제 차세대 주자들 중에서는 누가 가장 수혜를 입었느냐라고 하면 단연 NCT였다. NCT가 너무 많이 가져갔다. 그 다음에 누가 많이 가져갔냐? 지금 보이시겠지만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투바투가 TXT가 많이 가져갔고 그 외 그룹들이 조금씩 나눠 가진 것 같다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음반 판매를 이만큼 늘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해외뿐 아니라 이제 국내 쪽에서는 해외는 좋았지만 그동안 국내는 팬덤 늘리기가 CJ 때문에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CJ가 더 이상 안 내게 되었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는 이 팬들이 다른 데를, 새로 덕질할 대상들을 찾아갔고, 그 흡수를 누가 할 거냐의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서 좀 승자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워낙 NCT가 많이 가져가서 NCT에 대한 놀라움을 하나 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빅히트가 보시면은 2018년도에 두 번 투자를 받습니다. 유치를 하는데 18년도 4월에 넷마블로부터 8천억 밸류로 투자 유치, 그 다음에 6대 뒤에 스틱으로부터 1.7조 좀 넘는 밸류로 투자 유치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BTS 상황이 어떠했냐면 18년도 5월에 Fake Love 이거 나왔죠. 페이크 러브 앨범 나와갖고서는 당시 앨범 판매량이 첫 달에 166만 장, 그 다음에 유튜브 24시간 조회수가 3,590만 회가 돼요. 그 다음에 그 18년도 8월에 아이돌을 발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빌보드를 두들기던 때죠. 아이돌이 빌보드 이제 상위 차트를. 아이돌이 나와가지고서는 앨범 판매가 193만, 유튜브 조회수가 24시간에 4,590만 회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비벼볼 만한 가수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숫자상으로. 근데 지금 오랜만에 이게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NCT인데, 보시면은 작년도 10월 달에 메이크 어 위시가 나왔었고, 메이크 어 위시가 첫 달 판매량이 127만 장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24시간 조회수가 2,521만 회. 그 다음에 2021년 5월에 NCT 드림이긴 하지만은 맛 앨범이 나왔죠. 이게 앨범 판매가 지금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로만 200만 장 이상이니까 200만 장에 24시간 조회가 3,429만 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성장의 궤가 어떻게 보면 꽤나 비슷하다. 물론 이제 서구권에서 인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차치를 하고서요. 사실은 그거는 좀 약간 이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NCT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거죠. 한창 자기네가 팬덤이 확 커져 나갈 때 빨리 알려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해외 활동은 못해요. 국내에서만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앨범은 기가 막히게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이 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늘어날 때 자기네가 늘어나고는 분명히 이거 해외 팬덤이 많이 붙은 건데, 국내도 많이 늘었지만 그쪽에 가가지고서 활동을 하면 더 늘릴 수 있는 찬스인데 그게 지금은 조금 막혀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BTS가 이때 전후로 성장이 어땠냐면요. Fake Love 그전 앨범이 DNA거든요. 이때 100만 장 처음 돌파합니다. 120만 장. 그러고 나서 Fake Love 166, 아이돌 193, 그 다음에는 퀀텀 점프를 해요. 323, 411만 장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앨범 판매가. 그래서 NCT도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 잘 되는 아티스트 나오면 나올수록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스키즈나 투바투나 다른 가수들도, 그 다음에 블랙핑크나 이런 가수들도 이렇게 팍팍팍 하는 걸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이그룹 여기까지고요. 걸그룹은 영향이 국내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걸그룹파는 좀 작아요. 남자들이 소비를 적게 합니다. 이거는 그래요. 예, 하여튼 이제 연예기획사들 입장에서는 남자 아이돌이 여자 아이돌보다 훨씬 더 판이 크고 돈이 된다는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작은 판에서 아이즈원은 고래급이었습니다. 일단 그 전에 나왔던 IOI 보시면은 3번 앨범 냈고요. 그때 당시 판매량이 79,000, 72,000, 99,000이었어요. 아이즈원이 18년 10월달, 그때부터 또한 3개월 단위로 해서 앨범 내죠. 27만, 30만, 48만, 56만, 46만이었어요.
아이즈원이 활동하던 시기에 국내 걸그룹 성장은 정체입니다. 해외에서 팬덤 증가를 유입을 시켰었던 소수의 그룹을 제외하고는 다 정체돼요. 다 간 거거든요. 아이즈원이.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아까 이제 남도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이거를 파일을 가져갔다가 앨범 판매로 좀 윤곽이 드러났어요, 이미. 워너원 거, 엑스원 거를 누가 가져갔냐. 근데 걸그룹은 좀 이거를 증명하기 어려운 게 일단 아이즈원 해체 된다 만다 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팬덤이 사실 가장 최근까지도 존재를 했었고, 그래서 해체 확정된 게 너무 최근 일이라서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가고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뭐 앨범 판매량 가지고 지금 보기는 좀 어렵고, 근데 이제 다만 그러면 이들 팬덤을 끌어갈 그럼 다른 지표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죠. 차세대가 누구일까라고 하면 이건 정말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봤었을 때는 어쨌든 있지하고 에스파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블랙핑크 안 나온 건 블랙핑크는 이미 이걸 제끼고 너무 커져 있어요. 블랙핑크가 여기서 뭐 국내 팬덤이 얼마 더 커지는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이그룹도 제가 방탄 얘기 안 한 거는 방탄과 블랙핑크는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봐서는 있지하고 에스파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기대가 되는 건 에스파예요. 에스파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운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멜론 차트 보시면은 지금 요 에스파 넥스트 레벨이 4위에 랭크가 돼 있거든요. 4위에 랭크 돼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BTS하고 옴걸하고 헤이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알아주는 음원 아주 깡패들이죠. 그 다음에 아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원 깡패들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브레이브 걸스 역주행의 지금 상징이죠. 그 다음에 뭐 MSG 뭐 워너비 이런 것들 해가지고서 지금 쟁쟁한 멤버들이 많은데 그걸 뚫고 지금 앨범 뭐 몇 개 냈다고요. 사실상 블랙맘바 다음 넥스트 레벨인데 근데 지금 여기에 상위권에 와 있다는 거는 이건 대중픽이 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사실은 뭐 멜론이 요즘 이용자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이용자도 보니까는 순위뿐만 아니라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파가 40만 중반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용자가 이게 꾸준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놀라운 숫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보면은 유튜브 숫자 얘기는 잘 안 드려요. 예전에 사실 제가 누가 뜰까를 볼 때는 유튜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숫자를. 근데 최근에는 유튜브 뮤직비디오만 봐서는 팬덤의 규모를 조금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들마다 알게 모르게 프로모를 이게 광고를 엄청 돌려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는 좀 잘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갖고서 이거 가지고서 알긴 좀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가 또 유튜브를 뭐 안 봐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게 그 뮤직비디오 대표 뮤직비디오 말고 활동 중에 다른 영상들의 조회수가 얼마 나온지를 보는 거가 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 뮤직비디오는 1억 뷰가 나오는데 그냥 개별적인 영상 하나하나는 뭐 몇천 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너무 갭이 큰 거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팬이 그만큼 많다면은 다른 영상도 봐야죠, 당연히. 왜냐면은 유튜브가 알고리즘의 유튜브인데 바로 추천해 줄 거거든요. 그 영상 너 아직 안 봤어 하면서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파는 보면은 그게 다 잘 나와요, 지금. 다 잘 나옵니다. 다른 데 출연한 모든 영상의 조회수가. 그래서 상당히 국내에서 대중픽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입니다. 근데 아직 이제 피지컬 앨범이 안 나왔으니까 그걸 숫자로 증명은 못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봤었을 때는 지금 약간 그 아이즈원의 해체 그 이후에 누가 국내 팬덤을 확 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에스파가 1등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제가 이게 사실은 101, X1, IOI, 아이즈원 다 이거는 국내 팬덤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아이즈원은 이제 일본이랑 하면서 일본 팬덤도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죠. 그다음 사쿠라 같은 멤버는 뭐 중국에서 공동구매도 엄청 컸죠.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제가 국내 팬덤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린 거잖아요. 왜 이렇게 국내 팬덤에 신경을 쓰느냐 하면 해외 팬들의 경우에 이 팬들은 K-팝 팬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K-팝을 좋아하는. 그러면은 본토인 한국에서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나가야지만 이거를 좀 덕질하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저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본진이라고 있는 한국에서는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본진이 털리고 나면 해외 그 뭐랄까요, 멀티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가 바로 드시고요. 흔히들 방탄은 역수입인데, 방탄은 국내에선 약했고 해외에서 잘 나가서 역수입돼서 한국에서 그 다음에 팬덤이 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틀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부터 무려 2016년부터 16년도 연간 기준으로 앨범 판매거든요. 방탄이 1위입니다. 이때부터 방탄소년단이 2016년부터 1등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몰라준 것 뿐이죠. 비상장사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내 팬덤이 강력하게 존재를 해야 돼요. 항상 어떤 경우에라도. 그래야 해외 팬덤의 확장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어집니다.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또 엔터 소식이 하나 있던 게, 제가 이제 각종 팬 커뮤니티를 확 돌아다녀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NCT 중국 버전이 이제 웨이션 V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앨범 판매한 것 가지고서 요걸로 이제 요즘 앨범 판매해가지고 추첨해서 팬들하고 영상 통화를 합니다. 짧게. 5월 말에 이제 웨이션 B가 그 팬들하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한 멤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하반기에 중국 공연 투어를 돌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정규 앨범 나올 것이다. 다 모여가지고서 완전체로, 웨이션 V 완전체로. 요번에 웨이션 V 완전체 활동을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루카스하고가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웨이브 요번에 킥백 앨범 자체가 좀 밀려서 나왔다고 해요. 원래 촬영 자체는 연말에 냈었던 NCT 완전체 버전 앨범 나올 때, 그때 앨범 촬영 뮤직비디오나 등등 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킥백을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원래는 그것도 나왔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거는 3월에 나왔죠. 웨이션 V 앨범은. 그러면서 이제 원래 중국에서 활동이 계획되어 있었던 루카스 이런 멤버들은 중국 가버리니까 완전체 활동 요번에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완전체 활동 다시 언제요? 이게 제일 아쉬움이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완전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규 앨범이 나올 것이다니까 와, 더 좋아했고, 그러면서 또 추가로 한 마리 중국 공연 투어를 돌 것이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은 이제 팬들이 슬슬 이게 행복회로가 돌아갑니다. 야, 뭐야, 한알령 풀리는 거야? 중국 활동 되나? 근데 사실 이제 좀 이게 이제 넘겨짓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도 웨이브이는 TV 출연이나 광고 촬영, 중국판 이제 중닝맨이라 그러거든요. 중국판 런닝맨 이런 데 다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이에 대한 거니까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국내 가수들에 대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웨이브이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웨이브이 같은 경우에 좀 요번에 좀 실적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있죠. 좀 궁금증을 자아냈던 게 있죠. 뭐냐면은 SM 중국의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온 거죠. SM 중국의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10억 중반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이게 웨이션 V가 활동했다고나 하지만, 야, 웨이션 V 활동하니까는 무슨 3월에 컴백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10몇 억이 나오냐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킥백이 국내에서 30만 장 좀 넘게 팔렸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웨이브이는 앨범 낼 때 한국판, 중국판에 둘 다 내요. 한번 이제 컴백을 할 때. 그래갖고서 이제 다 똑같은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포토북이나 이런 게 색감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색감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성 팬들은 둘 다 산답니다. 국내판도, 한국판도 사고 중국판도 사고. 그러니까 국내에 30만 장 팔렸다라는 거는 곱하기 2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에서도 30만 장 이상이 팔렸으면 영업이 그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확인은 안 되지만 돌아다녀 보면 팬들이 중국반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색감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반은 50만 장도 팔린 거 아니냐, 그래서 합치면 80만 장 팔린 거 아니냐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까지 보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엔터 관련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일단은 얼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